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강좌 10번에 걸친 이 강좌를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이 강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강좌에서 저는 8개의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citizenship, 시민권, nationality, 국적, citizen, 국민, national, 국적자, nation, 또 nation이라고도 하고 민족으로도 하고 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ethnicity, 종족성, naturalization, 귀화, 뭐 더 많은 개념들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은 뭐 일단 이렇게 8개 키워드를 드렸는데, 이 키워드들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할 때 citizenship을 시민권으로 번역을 했고, citizen을 국민으로 번역을 했고, 그 이유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citizenship을 뜻하는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법령에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 법령에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총체적인 그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시티즌, 국민이라고 한단 말이죠. 시티즌에 대응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티즌은 국민으로, 그리고 이제 시티즌십은 우리 학자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시민권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시민권으로, 국민권이 아니라 시민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티즌을 국민으로 하고 내셔널을 국적자로 번역한 이유, 대한민국 공법상으로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국민으로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국민이라고 해도 사실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또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차원에서 시티즌을 국민으로, 또 내셔널을 국적자로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나라의 법제를 설명할 때도 이제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의 번역어를 네이션과 민족의 두 가지로 제시를 했다고 여기 이제 제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이션이라는 것이 뭐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국민을 뜻하기도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워낙 다의적이기 때문에 이 네이션을 민족으로만 번역할 수도, 또 국민으로만 번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네이션을 그냥 네이션이라는 그 원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는 것. 그렇지만은 이제 그 네이션이 특히 종족적 네이션을 뜻하는 뭐 독일어로 말하자면 Volksnation 또는 그 쿨투어, 문화적 네이션, 쿨투어 나티온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한국어의 민족하고 이제 상통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족이라는 번역어를 또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좌를 통해 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시민권은 국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의 강좌에서 또 다룬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걸 다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우리가 구해본다고 그러면은, 뭐 이 답은 뭐 절대적인 답이 아니죠.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이 강좌에서는 시민권을 정치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꾸러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공동체에는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상위에 존재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유로피안 유니언 같은 국가들의 연합체가 있죠. 또 국가의 하위에 존재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뭐 미 합중국 같이 그러면 연방 국가의 한 주도 있단 말이죠. 이렇듯이 이제 국가의 상위와 하위에 제도화된 정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시민권은 그 국가의 상하위 공동체의 멤버십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로피안 유니언 시민권은 근데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 시민권은 회원국 시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 그리고 국적을 뛰어넘는 시민권이라고 하기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아까 그런 지적들을 제가 소개를 했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멤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멤버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 국가를 벗어난 시민권의 한 면모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시민권이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요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보자면은, 이게 그 국적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민권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지금의 현재의 법제상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조심스럽게 제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완전한 구성원이 누리는 권리와 외국인이 누리는 권리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민권이 국적과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외국인은 어떤 권리들을 그럼 누리지? 우리가 다 살펴봤죠. 자, 그런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자유권 중에서도 외국인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정치적 권리는 물론 지방선거권 외에는 뭐 외국인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권리들도 많은 사회적 권리가 노동시장의 참여를 전제로 해가지고서 외국인에게 주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단일 집단이 아니지 않는가. 일반 외국인이 있고, 뭐 정주 외국인, 데니즌, 여전히 뭐 권리 면에서 좀 취약한 면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런 집단이죠. 그다음에 에스니즘, 재외동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단일 집단이 아니지 않는가. 반대로 국민도 단일 집단이 아니지 않는가. 국내 거주 국민하고 재외 국민 사이에는 상당한 권리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국민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일정 기간 주소를 떠나 있게 된다고,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권에서도 재외 국민이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좀 제한이 되어 있죠. 일반 부재자 투표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국민도 단일 집단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소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일도 양단의 이 준별에 자꾸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좀 단일 집단이 아니고 국민도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하고 영토 바깥에 있는 국민 사이에서의 그 차이가 있다는 그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보자면은 권리의 배분에서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건 사실은 하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민 사이에서도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 국민 사이에 처우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국가가 취급하는 집단의 분화가 국민 외국인이라는 그 일도 양단의 준별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 점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주 국민,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주권 인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외 국민이 있죠. 이들도 주권 인민이긴 하지만 조금 더 권리에서 제한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있고, 혈연 외국인, 국외에 거주할 수도 있고, 뭐 국내로 귀환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인적 경계와 영토적 경계를 모두 넘어서는 그러한 또 외국인인데, 다만 동질적인 민족 집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초국가적 내이전의 성원이라는 의미에서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상대하는 인적 집단이 이와 같이 분화되어 있음을 보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화는 국민 국가는 두 개의 넥서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권 영토 넥서스, sovereignty territory nexus, 하고 주권 인민 연관, sovereignty people nexus. 그러니까는 국민 국가라는 것은 territory와 people의 결합체란 말이죠. 영토와 인민의 결합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권이라는 것이 이제 주권이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그 주권의 행사.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 행사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주권 영토 연관하고 주권 인민의 연관이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습인데, 이것이 무슨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국가의 항상적 현실이다. 이고 국민국가의 내재한 모순이라는 것이죠. 국민국가라는 것이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과 그리고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인민 집단이 일치된다. 그것이 아까 말하는 네이션과 국가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이에서의 그 균열은 옛날부터 아주 국민국가의 초기부터 늘 존재해 왔던 것이고, 그것은 국민국가의 내재적인 모순이지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민국가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조정하는 해 왔다는 것이죠. 복수국적도 그 조정의 한 메커니즘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국가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조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조정의 양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의해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 논리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국가는 시민권의 주된 중거점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그 어떤 학자의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네이션의 어긋남, 뭐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와 네이션의 그 인적 경계가 불일치하는 것, 이것이 네이션 스테이트의 원래 내재된 모순의 표출이지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복수국적을 통한 국가의 편입, 그리고 에스니슨십을 통한 이제 과거 국민이었지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네이션의 멤버로서 편입하는 그러한 조치들, 이것이 이제 그러한 국가와 네이션의 인적 경계가 불일치한 상황에서 국가의 멤버십과 네이션의 멤버십을 끊임없이 제도하는 그러한 그 불일치를 조정하는 장치의 오늘날의 표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시민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도전들, 그리고 시민권에 가해지는 그러한 도전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 그리고 개념들, 그리고 규칙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멤버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네이션의 멤버십을 그것과 따로 설정을 한 그러한 조치들, 그리고 그 네이션의 멤버들을 다시 국민으로 편입하는 이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뭐 국적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복수국적을 용인함으로써 더욱더 그것을 용이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치들, 또는 이미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네이션의 편입, 네이션의 멤버로서의 이 자격이나 지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출해낸 그러한 에스니슨십,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새로운 그런 그 현상들이 아니라 네이션 스테이트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인적 경계의 불일치, 그 다음에 주권 영토 연관하고 주권 인민 연관 사이에서의 불일치와 긴장, 그것들을 대응하는 그러한 조정 장치이지 뭔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논리에 거스르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으로 10회에 걸친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